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시장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지는 못했고요. 다시 조금은 하락한 모습을 보였죠. 아쉽기는 하지만 현재 시장은 여러가지 악재들로 인해서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장의 주요 흐름과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마무리가 됐던 미국의 증시는 경제 지표가 엇갈리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우세해지면서 다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27일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2%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0.3%가 하락을 한 모습이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그래도 이 중에서는 가장 큰 폭인 마이너스 0.72%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한 주의 시작을 하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공포지수로 불리고 있는 변동성 지수는 처음에는 높게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현재 수치는 여전히 30에 가까운 쪽이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아직은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우선 대표적인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나스닥 시장이 다시 내려갔던 만큼 기술주를 대표하고 있는 기업들의 흐름들도 대체적으로 좋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요즘 중국 기업들의 기세는 좋죠. 중국 기업인 바이두와 알리바바는 좋은 흐름을 가져간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는 다시 반등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던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 국내 장에서는 하락의 폭이 더 커서 그런지 관련된 두 가지 ETF가 모두 하락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은 역시 대부분 좋지 못한 흐름들을 가져간 모습인데요. 하지만 유일하게 요새 계속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2차전지 분야죠. 글로벌 2차전지 ETF는 혼자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는 자율주행 테마를 제외하면 다들 다시 반등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폭이 역시나 작았고 현재 선물 지수들까지 하락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오전 현재 국내장과 관련 있는 모든 ETF들은 전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주 산업 분야의 ETF들은 아쉽게도 전부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도 혼잡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국내장과 관련이 있는 두 가지 ETF들은 모두 하락만 해서 그런지 오늘 국내장에서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S&P 500 지수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자면 간밤에는 아쉽게도 다시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았죠. 지난주에 약세장의 시작점인 마이너스 20%의 3800선 위로 올라온 상황에서 아직은 여전히 그 위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제도 시장에는 좋은 이슈와 좋지 못했던 이슈가 함께 나왔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좋지 못했던 이슈 쪽으로 움직였던 거죠. 그리고 저도 항상 시장의 좋은 점이나 좋지 못한 점, 그리고 각 기관이나 전문 투자자들의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들을 정리해서 공유를 하는 것은 그들을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투자를 하거나 마냥 무서워하거나 또는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 그런 서로 다른 입장의 정보들을 잘 들어본 다음에 스스로가 하는 투자의 결정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하자는 입장이니까 이런 점들을 항상 잘 염두를 하시면서 투자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위기는 여전하다는 분위기가 더 많은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높은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문제를 더 압박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와 중국이죠. 우선 중국은 올 하반기에 시진핑이 산념임이 결정이 될 때까지는 중국의 코로나19 정책 방향과 함께 자국 내 기술 산업에 대한 규제 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변동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 계속 미국과 마찰이 생길 거기 때문에 이런 차이나 리스크는 항상 존재할 겁니다. 또 정말 우크라이나의 모든 국민들이 오랫동안 힘이 들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속상한데요. 우리나라도 전쟁과 무관한 나라가 아닌 만큼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이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죠. 앞으로도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시장에 큰 악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참 답답한 것이 아닐까 싶고요.
따라서 정말 덕분에 최근 힘든 사람들은 역시 대다수의 서민들이죠. 유류값부터 시작을 해서 식료값까지 주변에 안 올라간 품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들도 좋은 투자를 이어가면서 자산을 잘 불려야 할 텐데요. 항상 시장에는 이럴 때는 여기 투자해서 수익을 내야 하고 또 저럴 때는 저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야 한다고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정보들이 정말로 많죠. 그렇게 자꾸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투자를 해봐야 좋은 성과를 가져가는 투자자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대다수는 실패를 하면서 큰 돈을 잃던가 아니면 정말 오래 투자를 했지만 극히 작은 성과만을 가져가고 끝이 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투자의 성과를 높이고 싶어서 그랬겠지만 그런 행동들이 오히려 독이 돼서 투자의 성과를 낮추거나 망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이고요. 우리들이 이미 좋다고 생각을 해서 장기 투자 종목으로 정한 종목들은 대부분 정말 훌륭한 투자 종목들인 경우가 많죠. 지수에 대한 투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량주에 대한 투자도 좋고 4차 산업의 필수인 반도체 역시 좋죠. 또한 우리 미래와 관련이 있는 4차 산업의 혁신 테마의 ETF들은 저는 장기적으로 모두 좋은 투자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어디까지 하락할지도 모르고 지난 대폭락장이었던 닷컴 버블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 시장이 빠지게 되면 손해가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손해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완전히 이득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적립식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에서 오래 행보를 해줘야 더 큰 이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아래에 머문 주가대로 싸게 좋은 자산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을 했다면 마음도 편하고 꾸준히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계속 아래에서 오랫동안 싸게 사다가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것이 차라리 더 많은 수량을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가지고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절대로 나쁜 일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지금이 손해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겠지만 적어도 자신이 좋은 종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적립식 장기 투자자를 선택한 진정한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은 손해가 아니라 지금 같은 분위기가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를 바라면서 즐겁게 한 주 한 주 모아나가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많이 불안하거나 손해 같아서 걱정이 많은 장기 투자자분들은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모쪼록 자신이 투자하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고 믿는다면 꾸준하게 좋은 투자를 이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남은 하루의 시간도 즐거운 시간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